부대항소요. 대법원 2022년 10월 14일 선고 2020다 252387인데 원고가 1억 1천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한 5천만 원 인정됐네요. 원고도 피고도 다 항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항소의 이익 이런 거 따지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런 거 따지고 이 경우는 대충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5천만 원이니까 원고는 한 6천만 원 불만일 거고 피고는 한 푼도 못 준다고 생각했으면 5천만 원 주라고 한 게 불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고가 일단 항소를 했네요. 피고도 항소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추적을 해보니까 하루 지난 2주간의 판결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간의 항소기간인데 하루 지난 6월 24일 날 2021년 6월 24일 날 항소국장이라는 명칭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자기 패소 부분을 취소 구한다라고 하는 자기 패소 부분이 5천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그거 라고 해서 냈는데 이 항소장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또 이건 실전적으로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데 항소한다고 해서 항소법원에 가서 항소장을 내는 건 아니에요. 판단받은 1심 법원에 내야 돼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항소심 법원으로 올라가요. 물론 항소할 법원이 어딘지는 써내야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기한테 판결한 법원에다가 즉 용어로 표현한다면 원심 법원 원래의 판단받은 법원에 내야 된다. 원심 법원 제출주의 원심 법원 제출주의라는 용어를 써요. 용어상 거기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곧잘 그냥 2심 낼 때 가서 내면 잘 낸 듯하지만 잘못 낸 거예요. 원심 법원에 내야 돼요. 그래서 옛날 판례 중에 수업 중에도 하고 하는데 기억날지도 모르겠는데 서울지방법원은 고등법원하고 한청사에 이게 같은 건물인데 이렇게 섹션만 나뉘어 있으니까 혼동해서 갖다 제출했는지 아니면 당연히 2심에다 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고등법원에 낸 게 잘못 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항소기간이 원래 법원으로 냈을 때를 도간 이런 상황도 되고 해서 그런 판례도 있었던 거가 옛날 거에 있어요. 시험 공부 만약 하는 사람들은 그 시험 공부 했었던 판례인데 지금 하루 늦게 냈어요. 그러면 항소기간 놓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소기간 못 지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소가 각하돼야 될 텐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원래 항소 이유서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보면 그 뒤에 이제 재판 열리게 되니까 항소심 열리니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구하는 취지. 이에 따라 항소심 변론기일에 이런 서면 등이 진술됐고 그래서 항소 취지가 1심 판결 중 자기 진 부분 피고 입장에서 취소하고 5천만 원 줘야 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까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됐고 이것이 원고에게 다시 잘 송달됐고 그래서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이 사람들 아무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없이 항소심은 이제 5천만 원 1심에서 보다는 적은 금액인 1천만 원으로 정해져서 그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 부분에 있어서 5천만 원 줘야 되는 것을 1천만 원만 주는 식으로 되면서 원고는 그럼 1억 1천을 청구했다가 1억 원이 패소한 꼴이죠. 1억 1천만 원 요청했지만 1천만 원만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원고 청구가 그 부분 써. 그 다음에 피고는 그래도 5천만 원 줘야 된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 1천만 원으로 깎인 셈이죠. 여기까지 딱 봐봐요. 내가 각색해서 이걸 딱 여러분한테 뚜렷하게 보이게 해서 그렇지 하루 도가된 거를 항소심 상대방 당사자 법원 다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 판결까지 간 거예요. 항소심 판결까지 갔어요. 이 경우 항소기간 놓치면 만약 상대방이 항소를 안 했고 내가 항소하려다가 항소기간 놓치면 그냥 확정이 되는 거예요. 1심 판결 확정이 되는 거예요. 항소기간 놓치면 확정되는 거예요. 형사사건은 판결문 송달시가 아니라 판결 선고 시부터 일주일 이내 항소해야 될 거예요. 아마 형사사건은. 그런데 민사의 이 경우는 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판결문 송달시부터 그 다음에 2주간이에요. 다시 나 형사사건 잘 모르는데 맞아요? 형사사건 송달시가 아니고 선고시부터 그 다음에 기간은 일주일 맞죠. 그거는 왜 그런지 알아요? 형사사건은 그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돼요. 선고시. 근데 민사는 선고시에 뭐 궁금하달까 자기 재산적인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안 가도 돼요. 당사자가 선고시. 그러면 그 판결의 내용을 언제 자기가 알게 되냐? 송달 받고 나서 알게 되고 송달 받은 때로부터 불만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된다. 이런 노트거예요. 하여튼 형사가 선고시부터 일주일 맞는 거죠. 네, 잠깐 헷갈리는데. 네, 그럼 맞는 거로 알고. 그럼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상대방 원고는 제대로 항소 기간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거기에 따라서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피고의 항소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보면 하루 지났어요. 만약 원고의 항소가 없었으면 피고의 항소는 하루 지난 항소가 돼서 항소심이 기각되고 부적법 각하되고 항소심이 열릴 수가 없는데 지금 항소심이 열린 건 원고의 항소는 제대로 된 항소였어요. 원고의 항소는 제대로 된 항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가 한 항소는 언뜻 보면 하루 늦었는데 같이 살아서 지금 막 진행이 된 거예요. 피고는 피고 나름대로 5천만 원 인정된 것에 불만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한 건데, 이렇게 된 게 대법원에서 어떻게 반전되는지 알아요? 자, 여러분이 부대항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대항소라는 게 있어요. 내려가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대 수반해서 연결돼서 원고의 항소를 전제로 피고가 항소 기간을 놓쳤다든지 의식적으로 안 했다든지 해서 자기의 항소권이 소멸했어도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이라는 말씀을 되겠네. 편승해서 항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부대항소예요. 여기 민사헌법 403조에 있는 부대항소. 그래서 이 부대항소. 그럼 이 경우를 자기의 항소권이 소멸했는데 항소기간이 하루 지났어요. 소멸했어요. 상대방 항소를 전제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변론 종결시까지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을 부대항소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이걸 부대항소로 취급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살려서 유지시켜줬어요. 항소심의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판결까지 간 거를 대법원은 부대항소로 해서 괜찮은 것으로 해석한달까?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그냥 오히려 상고를 기각해서 원심, 항소심의 판단을, 항소심까지 부대항소한 거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놓치면서 그냥 심리를 진행해서 항소기간 놓친 걸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진행되면서 그대로 항소심 판결 나온 것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보자라고 해서 유지시켜줬어요. 물론 항소장이 제출되면 항소기간 지켰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항소심 법관이나 항소심 참여관이 놓쳐서 그걸 못 받고 접수할 때 접수사무관이 아마 체킹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냥 제지당하지 아니한 채 사건에 묶여서 아까처럼 뭐 서류가 제출되고 항소심에서 쭉 변론을 하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대법원이 이 경우에 부대항소, 꼭 항소장이라고는 썼지만 그런 서면에 쓴 어떤 제목이나 이런 거가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그 실질을 보자. 그럼 부대항소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나는 너무 융통성 있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처리한 거 아닌가의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냥 원고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심은 5천만 원이고 피고가 항소가 안 되고 자기만 항소했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어디서, 자기는 지금 1억 1천만 원 청구했다가 5천만 원만 인정됐으니까 자기만이 항소 뭐 어디 싸움이에요. 5천만 원 인정된 것에서 1억 1천까지 더 받고 싶은 싸움이 될 텐데, 지금 피고의 항소 내지 피고의 부도 항소에 의해서 1천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만약 피고의 항소 내지 부대 항소가 없었으면 항소심 판단대로 1천만 원이라는 항소심 법원이 판단이 들었어도 어디밖에 못 해줘요? 5천만 원으로 끝쳐서 항소를, 원고의 항소만을 기준한다면 그냥 항소를 기각하면서 5천만 원으로 그냥 확정되는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해주고 항소심 거는 그게 과연 부대 항소냐 아니냐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물론 원고 측도 그럼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이 항소가 정확히 부대 항소냐, 만약 부대 항소였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거 좀 애매했었다, 출발이. 또 항소라는 것을 형식으로 한다면 하루 늦은 항소다, 뭐 이런 거를 원고 측도 따지지는 않았으니까 아까 그대로 결론까지 갔다. 그것에 대해서 보면, 사안을 내가 정리하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원고도 제기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원고도 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데, 하여튼 지금 우리끼리 뒤늦게 보자니 대법원대로 한다면 피고는 1천만 원만 갚아도 되는 것으로 된 항소심 판결이 상고 기각에 의해서 맞는 것으로 기착이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피고의 이 항소 같은 게 뭔가 문제 있다라고 본다면 원고는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에서 5천만 원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였잖아요. 미니멈. 그렇잖아요. 최악의 경우라도. 아니면 자기만의 싸움이 돼서 5천에서 1억 1천 사이의 싸움이 될 건데, 만약 법원이 1천만 원만 줄 상황이라는 판단에, 법원의 판단이 맞다면 5천만 원에서 그치는 것이 될 것이죠. 이 상황이 그런 거라는 거지. 어? 원고도 여태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상황은 이해됐지? 여러분이 부대항소라는 개념이 잘 책에 항소, 부대항소 부분에 있는데 그런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항소권이 소멸했어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항소심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부대항소라는 개념이 나올 수는 없는데, 상대방이 항소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미처 항소를 안 했다든지 해서 소멸됐을 때, 또는 항소를 포기한다든지 하는 어떤 적극적인 경우도 상황에 따라 있는데, 그 항소의 소멸에 대해서
상대방 항소에 편승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부대 항소야. 근데 요 케이스는 지금 피고가 부대 항소를 의식적으로 한 건지 아닌지 모르고 하여튼 객관적으로 보면 항소 기간이 하루 늦었어. 그런 사안이야. 일단 그런 대법원은 근데 판단을 쟁점은 이런 건데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에 그냥 항소인으로 나왔지 부대 항소인으로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 항소심도 의식을 못한 것 같은데 부대 항소라는 건. 근데 대법원은 이를 부대 항소로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고 달리 볼 것은 실질적으로 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을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인 이 경우에 있어서 부대 항소로 볼 수 있다. 항소기간이 지났긴 했지만 항소기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런 거야. 다만 이제 부대 항소라는 게 말은 부대 항소라는 말 쓰지만 요게 부대 항소의 성질이 교과서적으로 보면 항소가 아니라 그냥 공격적인 적극적인 신청이다. 여기 적극적 공격적 신청이다. 요 말에 따라서 요 경우 항소냐와 상관없이 그 서면에 항소장을 써는 거와 상관없이 실질에 비춰서 부대 항소로 취급해주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원래 부대 항소라는 건 항소기간 지났어도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항소기간 놓친 거는 부대 항소로 보는 한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항소장이라는 것에 항소로 딱 놓고 본다면 항소기간 놓친 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부대 항소로 보기로 한다면 부대 항소는 항소가 아니라 공격적 적극적 신청이고 이 사안에서 적극적 공격적 신청을 피고가 펼치고 판결문에 부대 항소인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고 부대 항소라는 개념을 전제로 이게 표시된 판결문은 아니지만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 공격적 신청으로서 부대 항소의 그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거 상고기각 시켰는데 실질은 원심이 조금 뭔가 세밀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대 항소로 취급하는 어떤 이런 것의 과정이 있지도 않았고 한데 그대로 항소장은 항소기간 하루 지나서 들어왔고 이런 건데 항소기간 하루 지났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 단계에서 이것이 하루 지난 게 드러나면서 부대 항소로 보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법원의 판단은 설사 형식은 항소장이더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부대 항소로서 싸운 것이다. 그러니까 부대 항소로 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항소장이냐 부대 항소장이냐는 형식적인 그 타이틀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내용은 그다음에 부대 항소는 실질이 신청인 것이지 항소적인 성질은 아니고 등등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그대로 부대 항소의 취지로 이해해서 그렇게 해서 살펴보는 게 맞다라고 했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준 것이 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쭉 보다 보면 거기 하나 그 뒤에 나온 판례가 하나 또 소개해 준 게 있는데 요 직전에 12월 29일 날 2022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기 보면 거기에 그 판례의 마지막 보면 답변서 등을 냈고 답변서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송에 상대방 항소에 대해서 답변 뭐 이런 거로 갔어요. 그랬을 때 성명권을 법원이 행사해서 부대 항소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대 항소를 제기하는 취지라면 부대 항소 이 경우는 항소도 아니고 그냥 답변서를 내고서 뭐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럼 부대 항소를 낸다면 사실은 부대 항소의 인지를 항소심의 인지를 붙여야 된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 붙여야 될 거예요 아마 실전적으로. 근데 그냥 답변서로 해서 상대방 항소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만 진행됐는데 그래서 대법원이 볼 때는 성명권을 행사해서 부대 항소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대 항소를 제기하는 취지라면 불복 신청의 범위를 특정하게 하고 인지를 붙이도록 한 후 부대 항소인으로 취급해서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명확히 했었어야 한다라는 대법원 2022년 10월 29일 선고 2020-26346이 판결도 부대 항소라든지 요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는 건데 그런 판결도 하나 2022년 10월 29일 선고 2020-26346이 판결이 나왔네요.